20대 후반 경찰 공무원을 준비 중인 한 씨는 최근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관련한 공부를 하면서 자꾸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나 괴롭다고 합니다. 바로 한 씨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엄마에 대한 기억 때문인데요. 어릴 적 엄마는 야구 방망이, 빨래 건조대 등으로 한 씨를 때렸고 어느 날은 엄마에게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엄마의 폭행은 한 씨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지 답답하다는 한 씨. 이 모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사연도 우리 사방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이에요. 일단 들어보죠. 네, 지금 한 씨는 20대 후반인데요.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일종의 PTSD가 와서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동학대, 가정폭력 관련 이런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걸 공부하다 보면 내가 겪은 게 아동학대였구나, 가정폭력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겪은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점점 엄마가 미워져서 괴롭다고 하는데요. 이 엄마는 어릴 때부터 자주 한 씨를 때렸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엄마에게 굉장히 좀 심하게 맞았는데 맞다가 입원을 한 적도 있고 온몸에 멍들 정도로 맞는 건 예사였다고 합니다. 왜 자기 새끼를 왜 저렇게 때렸대요? 자, 맞는 이유를 아마 본인이 돌이켜 보니까 뭐 우리 많이 하는 거요. 학교 거르거나 대들거나 뭐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부모님들이 혼내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 포함해서 뭐 사소한 것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성적이 좀 안 좋았을 때 이럴 때 좀 많이 폭력을 행사했던 걸로 보입니다. 성적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었는데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새벽 5시에 깨어서 공부를 시켰고요. 그래서 자신이 피곤한데도 그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모습 아직까지 기억이 나고 성적표가 나온 날은 맞는 날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적표 나오면 항상 맞았다고 하고 심지어는 옆에 친구들 있을 때도 친구들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때렸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니 뭐 저나 뭐 여기 계신 우리 이자연 기자를 빼고는 다 뭐 옛날에 부모님한테 성적 뭐 때문에 근데 공부 때문에는 그 좀 저는 공부를 못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때린다고 잘해지지가 않아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런 경험은 다들 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맞아서 입원하는 건 또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전혀 틀리죠. 예. 하루는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때리다가 화가 났는지 그 집안에 큰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계를 번쩍 들어가지고 한 씨한테 던졌는데 그 시계에 뗀 유리가 깨지면서 발꿈치 힘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119 불러서 응급실에 갔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치료 받았지만은 수술했지만 다음날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처음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곧바로 뭐라고 했냐면 너 이렇게 다친 거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게? 아니죠. 지금 같으면 그냥 이게 아동 학대의 문제를 떠나서 특수상해죠. 위험한 물건으로 아이를 때리면 그래서 아이의 힘줄이 끊어지면 특수상해죠. 그리고 불친안시 질병으로 가면 중상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지금 제보하신 분이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신고하면 이건 학대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매우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 앞에서 소리만 질러도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법에서 징계권 폐지됐다고. 예. 그리고 아동 학대는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폭력도 가능하고 방임도 가능한 거죠. 예. 앞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맞아왔다는 것 지금의 상황으로 바라보면 예. 처벌받았어도 여러 번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자 제보자분의 나이가 지금 우리 이자연 기자랑 약간 동갑내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령 저나 또 여기 계신 우리 남성 패널분들의 연령대라면은 뭐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아빠는 엄마가 이렇게 때리는 걸 알았던가 몰랐던가?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앞에서 때릴 때도 있었는데 그럼 이제 아빠가 때리지 말라고 화내고 이제 부부싸움으로 넘어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세월 그렇게 흐르니까 계속 제가 잘못하면은 맞다가 부부싸움으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아빠도 그거 보는 게 짜증나가지고 제가 맞고 있으면 그냥 짜증내면서 나가고 아니면 이제 아빠 없을 때 몰래 때리거나 이랬어요. 박 변호사님, 제가 이 사연을 처음 메일로 열어봤는데 혹시 이거
그 친부모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저도 좀 들어보면 뭐 저희 때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약간의 어떤 그런 어떤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도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아니죠. 이 정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승재원 의원 말한 것처럼 심각한 폭행이 되고 특수상해 같은 게 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좀 있는 게 이 엄마의 그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특히 교복을 입으면 이제 살색 스타킹을 신을 수 있는데 항상 검은색 스타킹을 신으라 그래요. 이유는 폭행 흔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감추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뭐 학교 말고 이 명문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중학교 때도 압박을 가하고 또 대학교에도 좋은 과를 들어가게 하려고 압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을 준비할 때도 폭언을 좀 많이 했다고 하고 너는 인생의 패배자다라고 계속 그런 말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이 한 씨 제보자에게만 이렇게 집착을 한 거예요? 이 엄마라는 사람은? 이게 사실 한 씨한테는 2살 터울, 2살 아래 남동생도 있는데요. 엄마는 이 남동생한테는 이러지 않습니다. 아주 예뻐하면서 굉장히 좀 차별을 했는데 일례로 초등학생 시절에 그 신종플루에 남동생이 신종플루에 걸린 겁니다. 그렇게 동생이 아플 때는 엄마가 엄청 걱정하면서 보살펴줬는데 동생이 낳자마자 한 씨도 신종플루에 따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씨는 굉장히 좀 심하게 알아서 격리하는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실 밥도 못 먹었는데 엄마는 퇴근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너는 집에만 있었으면서 청소도 안 하고 뭐 했냐? 동생 밥도 안 차려주고 뭐 했냐? 라면서 엄청 혼내고 보살펴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또 4일도 안 돼서 앓은 지 4일도 안 돼서 학교 가라고 또 혼을 내서요. 아픈 상태 그대로 학교에 가서 오히려 선생님이 놀랄 정도였다고 하고요. 친구들은 한 씨가 신종플루 옮긴다면서 오히려 왕따를 또 시켰다고 합니다. 와, 이게 도대체 아니 2살 터울 동생이면 또래잖아요. 저 이거 사건의 시기를 몰랐는데 최근 사건이네요. 신종플루가 네. 나오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한 아동 학대에 대한 그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시대. 제보자분이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출생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착해도 너무 착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동생도 신종플루에 걸리고 이 누나도 신종플루에 걸렸는데 너무 저도 신종플루에 걸려봐서 알거든요. 진짜 힘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동생의 밥 차려주는 일은 이 누나 지금 제보자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집안일과 동생의 밥 차려주는 것은 이 제보자의 일이었고 동생은 맨날 밥 없으면 이 제보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엄마도 똑같다고 합니다. 제보자에게 동생에게 밥을 좀 챙겨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 다반사였고 이게 사실 뭐 어머님 아버님이 맞벌이를 하다 보면 뭐 누나가 당연히 동생의 밥 챙겨주는 거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동생이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밥 차려주는 것을 오로지 누나에게만 부탁하고 그럼 자기가 밥 먹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생이 좀 치우면 되는데 예. 동생이 그건 전혀 치우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제가 봤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동생이 잘못한 날 엄마는 동생을 나무라야 되는데 그 잘못을 안 한 누나를 나무랬답니다.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차별을 받고 폭행을 당했으면 이게 정상적인 이게 됨됨이가 이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이게? 되질 않죠. 지금 그 동생하고 언니하고 차별이 심했는데 반찬 같은 것도 차별이 심했어요. 매일 또 엄마가 장에서 하는 말이 남동생님이 000이면 000에 있는 장을 좋아하는 방을 반찬 사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심하게 했는데 더군다나 그 남동생하고 한 씨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큰애가 태어날 때는 이거는 이제 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동생이 태어나서부터는 일이 잘 풀리고 너는 복덩이다 이 말을 대놓고 했기 때문에 이 남동생이 한 씨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태어난 게 축복인데 누나는 아니네 이럴 정도로 이게 이렇게 차별을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한 씨 입장에서는 매우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한 씨의 학창 시절이 어땠을지 정말 그 기억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학창 시절에 엄마한테 용돈 같은 거 못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그러고 또 지금 남동생하고 비교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남동생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 때 뭐 어떠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뭔가 원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차별도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게 어렸을 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 어렸을 때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한 자, 씨는 예.
지금 성인이 되어서요. 대학도 졸업하고 5개월간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도 학원 알바, 독서실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지냈는데 이 엄마는 남들은 대학 다니면서 취업하는데 넌 뭐하니 하면서 인생 패배자란 얘기를 또 한 겁니다. 5개월 뒤에 취업 성공했을 때도요. 축하는커녕 무슨 그런 회사에 들어갔냐고 중소기업 가려고 공부했냐면서 결국 취업의 기쁨도 다 없애버렸고요. 그마저도 오래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엄마한테 또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왔다는 거죠. 제보자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말다툼하다가 엄마가 제 머리랑 이런 거 손으로 때렸었거든요. 근데 휴대폰을 뺏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집에 동생도 없고 아빠도 없었을 때 엄마도 그 온몸으로 깔려가지고 아예 압박돼가지고 아무도 뭐 도와줄 사람도 없이 막 그렇게 엄마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장면 생각이 나면서 막 몸이 엄청 벌벌 떨리고 막 머리 하얘지고 이래서 뭔가 휴대폰 뺏기니까 어디 구조 요청을 할 데가 없다고 막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저도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맨발로 옆집 뛰어가가지고 경찰에 좀 신고해달라고.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성인이 돼도 계속되는 엄마의 폭행, 이게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겁니다. 너무 싫어요, 엄마가. 엄마가 싫어. 당연히 싫죠. 하지만 또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가 감정이 지금 든데 그게 괴롭다는 겁니다. 자,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참 이런 엄마를 참 천문 같은데요. 물론 여자 이 한씨 입장에서는 DNA 검사도 해보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러는지 싶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상당히 그 딸한테 트라우마가 있는 건 맞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또 아빠 역할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아빠하고 진지하게 상담해가지고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든가 아니면 엄마를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는 심리 상담을 받게 해서 모녀 관계가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승현님. 저는 아무리 딸이 잘해도 이 집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사람이 선한 모습을 보이고 선한 행동을 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집에 지금 남동생 그게 맞다면 남동생은 전혀 누나에 대한 연민 없죠. 엄마는 대놓고 남동생이 잘못했는데 누나에게 손찌검을 하는 입장이고 아빠는 그 과정에서 절대로 편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때 독립하십시오. 독립하시고 정말로 그런 폭행이 있으면 과감하게 신고하십시오. 절대로 여기서 참는다고 해서 저는 부모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걸 참으면 우리 제보자만 마음의 상처가 더 쌓일 수밖에 없다. 감히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아마 승재현 의원님하고 비슷한 얘기긴 한데 예.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도 아니고 그때 만약에 고소를 했으면 다 감옥 갔을 거예요, 엄마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걸 계속 반복했는데 그게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끝까지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사건들하고 유사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드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뭔가 회복해서 관계를 개선할 거를 노리지 마시고요. 뭔가 지금에서 가하는 게 있으면 증거를 모아두시고 형사, 민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 이 사연을 듣고.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요. 네, 일단 프리미엄님은요. 엄마라고 꼭 다 가족은 아니에요. 꼭 독립하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조영민님. 듣는 지금 많이 힘듭니다. 저랑 너무 똑같아서요. 지금 나이가 60이에요. 그래도 제 자식에게는 제가 겪었던 거 반대로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댕님도 한씨 우선 심리치료 꼭 받으시고 엄마랑 분가가 시급해 보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말씀처럼 제 의견도 독립하시라. 꼭 이런 엄마와는 함께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